안녕하십니까? 2월 27일, 일요일 오전입니다. 제가 오전에 좀 부지런하게 일어나서 화장도 하고 업로드를 하려고 평상시에 좀 약간 늦은 오후 아니면 저녁 때 동영상을 올리곤 했는데 오늘은 좀 부지런을 떨어봤습니다. 스피치가 스펙을 이긴다 그 주제로 평일에는 함께하고 있고요. 제가 주말에는 뭐 하고 싶은 이야기라든가 하시고 싶은 이야기 아니면 뭐 제가 주제를 정해서 지금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댓글에는 이제 지금 뭐 이제 초창기니까 뭐 안녕하세요, 뭐 잘 듣고 있습니다, 뭐 고맙습니다 이렇게 좋은 댓글들이 달리고 있어요. 원래 제 주 특기는요, 소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라디오 프로그램 진행할 때도 우리가 실시간으로 청취자분들이 이렇게 문자를 보내주시면 인사도 하고 그날 뭐 고민거리 뭐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주로 그랬었거든요. 예전에 이제 제 주 청취자분들이 택시기사님이 많으셨어요. 아무래도 새벽 방송이다 보니까. 그러면 이런 이야기를 많이들 하셨었어요. 뭐 에피소드가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 때문에 밤에 늦게 못 돌아다니지만 가장 안 했으면 좋겠는 거, 뭐 그 술 드시고 구토를 이렇게 이제 하는 그런 경우들도 있고, 먹튀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뭐 되게 먼 장거리를 갔는데 뭐 대구까지 갔는데 정말 이렇게 돈 낼 때 돈 받으려고 하니까 그냥 뒷문 딱 열고 그냥 바로 타타타타 튀어서 그날 하루 기분 되게 나빴다, 뭐 이런 이제 이야기들을 하시곤 했었는데, 제가 이제 오늘 말씀드리고자 하는 건, 우리가 이제 오전에 어려서부터도 이제 그런 경험이 있잖아요. 막 아빠한테 혼났어요, 엄마한테 혼났어, 아니면 내가 기분이 그냥 좀 별로야. 그런데 학교를 이제 가게 되면은 벌써 이렇게 찌푸린 얼굴로 가다 보니까 하루 종일 선생님한테 혼난다던가 맞을 일이 생긴다거나 네, 아니면은 뭐 친구랑 싸운다거나 그런 일들이 있었어요. 뭐 장사하시는 분들도 마찬가지잖아요. 이렇게 오전에 갑자기 뭐 물건을 바꾸러 온다거나 아니면은 뭐 정말 이렇게 불평불만 안 좋은 이야기를 하고 가는 손님이 오면 그 다음부터는 뭐 하루 종일 손님이 하나도 없는, 장사가 안 되는 뭐 그런 일들이 있다고 하는데, 그 하루의 기분도 그렇고 어떤 상황에서 이렇게 먼저 웃고 밝게 시작하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지금 코로나 뭐 확진자도 되게 많이 늘고 있고 뭐 사망에 이르는 그런 뭐 안 좋은 상황들도 많이 이제 생기다 보니까 사람들이 되게 힘들어요. 여러분들도 지금 힘드시죠? 실제로는 사람하고 만나서 재밌게 이야기도 하고 수다도 떨고 맛있는 것도 먹고 그래야 되는데, 요즘은 사람을 보면은 이렇게 막 피하는, 그런 시대가 됐어요. 좀 안타까운 일이죠. 저부터도 벌써 땅바닥 보고 다니거나 아니면은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그 유형이나 얼굴을 파악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말투가 더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벌써 이제 퉁명스러운 말로 이제 얘기를 하면은 제 기분부터 벌써 망가지게 되고, 상대방에 대해서도 전혀 호감도가 생기지 않고 그런 악순환이 계속해서 되풀이 되죠. 오늘은요, 제가 좀 약간 또 심각한 주제인데 이게 말과 연관이 되다 보니까 심각한 주제로 또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정말 중요한 부분이에요. 심리적으로나 언어적으로나. 여러분들 혹시 리플리 증후군 들어보셨나요? 우리 예전에 뭐 영화 알랑드롱이 나왔었던 것 같은데, 태양은 가득히. 그 이후에 또 리메이크된 작품이 있었죠. 맷 데이먼과 주드로가 나왔던 리플리. 예, 저도 되게 재밌게 봤던 그런 영화였는데요. 한번 그 영화에 나온 이야기, 그리고 우리 일상에서 볼 수 있는 그 리플리 증후군에 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볼게요. 리플리 증후군 하면은 이제 자가 진단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특성이 있어요. 일단은 거짓말을 잘 해요. 그런데 문제는 뭐 약간 거짓말을 해도 정상적인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지금 거짓말을 하고 있어 하고 인지를 할 수가 있는데, 리플리 증후군 같은 경우에는요, 거짓말을 해도 그게 사실인 것처럼 믿고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렇게 성공에 대한 욕망, 야망 그런 게 굉장히 강해서 뭐 거기에 대한 갈구함이 이제 크다고 해요. 그러면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걸 빼앗고 싶다거나 아니면
그 우리가 치즈 인 더 트랩에서 나왔던 왜 손민수 이제 증후군 요즘 유행이잖아요. 뭐 여자 손민수, 남자 손민수 하는데 바로 그 상대방의 뭐 머리 뭐 모양 그리고 뭐 옷차림 그리고 뭐 말투 그리고 또 아니면은 이렇게 각종 그 물건들 다 따라하는 사람 바로 손민수라고 이제 이렇게 애칭으로 이제 사람들이 부르는데 좀 생각보다 좀 끔찍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니까 뭐 나를 따라하는 거는 아 그래 내가 뭔가 부러우니까 좋아서 그럴 수도 있겠구나 하고 생각할 수 있는데 막상 그게 이제 정도가 지나치다 보면은 되게 소름이 끼치죠. 예. 근데 저도 사실은 이제 한 뭐 한 근 20년 앓은 사람을 제가 손절했어요. 손절이 뭐냐면 이제 절교를 한 건데 그 바로 손민수 같은 리플리 증후군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예전에는 인지 못했었어요. 전혀.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인포메이션이 좋아서 뭔가 의견을 구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게 이제 정도가 너무 지나쳐 버리는 거예요. 자, 잘 깜빡거려요. 잘 잊어버려요. 그걸 뭐 나이 탓이라고 돌리기에는 좀 심각한 상황이 약속을 잘 안 지켜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 맘대로인 거예요. 자, 리플리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은요, 치료가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병원을 잘 안 간다고 하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 허구의 세상이 다 진짜라고 그러니까 여기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병원에 가서 약을 먹어라, 치료를 받아라 하면은 굉장히 아주 이렇게 흥분한다고 그래요. 너무 기분 나빠하고. 왜냐하면 자기가 인정을 못 하니까요. 그리고 어렸을 때 뭐 학대나 뭐 그런 이제 그런 경우 트라우마가 있는 사람들도 리플리 증후군에 걸릴 수가 있고요. 무엇보다도 열등감 그리고 이제 자존감이 낮은 거에서 이제 기인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전에 위험한 독신녀라는 이제 영화를 되게 재밌게 봤었는데 저도 사실 완전 소름 끼쳐. 뭐 이렇게 무섭지 할 정도로 나중에는 뭐 그 주인공이 가지고 있는 뭐 남자친구부터 그 모든 거, 집, 뭐 다 뺏으려고 하잖아요. 자, 왜 이제 제가 말과 리플리 증후군에 이제 연관성을 지었냐면요. 사실은 말이라는 거는 이제 내 마음속, 내 생각이 밖으로 표출이 되는 이제 그런 수단인 거잖아요. 살면서 우리는 말이 다잖아요. 요즘에 뭐 지금 그 투표 이제 선거 날짜 얼마 안 남았지만 그분들도 이제 앞에서 보면은 토론회 같은 거 할 때 뭐 이야기들을 할 때 상대방을 어떻게 공략하고 또 상대방을 어떻게 설득하고 그리고 내 이제 예를 들어 공약이 얼마나 국민들에게 진실하게 다가갈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어필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재밌게 봤어요. 근데 보니까 심상정 씨 이제 되게 똑똑하더라고요. 제가 여자지만 이분은 뭐 투표 선거의 의미를 떠나서 그 사람들한테 굉장히 야물지고 똑똑하다는 그런 어떤 개념을 심어줬구나. 그리고 이제 제가 그냥 그 제 생각으로 한 명씩 지금 판단을 내린 건데 뭐 이재명 씨 말 되게 잘하죠. 말 되게 잘하는데 불구하고 정말 말이 물 흐르듯이 하는데 뭐 글쎄요. 네, 뭐 판단에 달려 있는 것 같고요. 윤석열 씨는 좀 많이 좋아졌어요. 누군가가 이렇게 코칭을 하는 듯한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아직 뭐 제스처나 이런 부분에서는 약간 좀 문제점이 있죠. 그리고 안철수 씨, 네 이제 사인들이 나오니까 안철수 씨는 다 좋은데 약간 발성이나 이제 발음 부분 그 부분이 좀 약간 아쉽더라고요. 그러나 나름 다들 열심히 노력해서 네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약간 딴 길로 샜는데 리플리 증후군을 갖고 있는 사람들을 주변에서 흔하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게 왜 그러냐면 자꾸 뭔가를 이제 강요당하거나 억압되었거나 아니면 살면서 나의 의견이 묵살이 된 경우가 되게 많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길을 못 피고 산 거죠. 그러다 보니 이제 밖에서 이야기를 할 때 우기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 편한 대로, 내 입장대로 또 이야기들을 하게 되는 거죠. 이제 그러다 보면은요, 그런 사람들은
대인관계가 굉장히 좁아지고요. 일단은 주변에 사람이 없어요. 너무 외로워지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은 우리가 진짜 많은 나날들을 살면서 살다 보면은 사람한테 상처받고 아니면은 환경적으로 힘든 경우, 뭐 또 돈 때문에 힘든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안 좋은 상황에 노출되었을 때 그런 이제 질병들이 발병할 수도 있는 거니까 누구나한테 올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본적인 그러니까 양심을 지키고 그리고 나에 대해서 좀 칭찬해주고 자존감을 높여주면서 항상 진실된 말을 하기를 네,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었고 제가 이제 한 가지 칭찬할 일이 있는데 저희 집에 이제 택배 요즘엔 코로나니까 많은 분들이 택배가 올 거예요. 근데 택배 기사님들을 뵐 일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문 앞에 놓고 가주세요. 그리고 이제 문자 띡 하고 오죠. 정말 편한 세상에 살고 있죠.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제가 이제 제 책을 굉장히 무거운 양을 받을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착불로 받다 보니까 기사님을 뵐 일이 있었는데 이제 문을 열고 나갔는데 뭐 상자 워낙 어마어마하니까요. 한 50건 정도 돼서 이 무거운 거 어떻게 하세요? 어떻게 해요? 제가 이렇게 이제 말씀을 드렸더니 되게 활짝 웃으시면서 아유 어차피 제가 할 일인데요 뭐 이러시는 거예요. 깜짝 놀랐죠. 와 자기 일에 대한 어떤 자부심, 확신 그리고 정말 사람이 되게 괜찮네요. 이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저보고 이거 되게 무거워 보이니까 제가 안에 들여다 드릴게요. 이렇게 하면서 되게 훈훈한 마무리를 한 적이 있었는데 이왕 하는 일, 그죠? 짜증내고 아니면 막 상대방한테 싫은 소리 해가면서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해요. 자기 일에 그렇게 최선을 다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일을 하다 보면은 그런 분들은 뭐 이 일뿐만 아니라 어떤 다른 일을 하더라도 성공하시겠죠. 네. 자, 그래서 항상 이제 뭐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여러분들을 찾아뵙는데 제가 이제 원고도 없고요. 그날 이제 컨텐츠 주제는 그 무성의한 건 아니에요. 그 저도 말이라는 게 이렇게 막 대본 보고 하고 아니면 이렇게 지어낸 듯한 가식적인 그런 이제 이야기를 하게 되면은 상대방한테도 다가설 수가 없거든요. 내 나름대로는 이제 무대본에 대본 없이 이제 여러분과 함께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하고 싶다 이제 이런 이제 의미인데 한 15분에서 20분 정도인데 상당히 긴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와우 왜 친구하고 수다를 떨 때는 1시간인지 2시간인지 전화를 해도 몇 시간이 흘러가는지를 모르겠는데 왜 이렇게 긴 걸까? 한번 그런 생각을 곰곰이 해봤는데 역시 말이라는 거는요 쉼없이 하는 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이런 경우가 있죠. 사람들이 전화를 했는데요. 누군가가 내 고민을 이제 어떻게 보면 내 감정의 쓰레기를 받아줄 사람이 필요한데 그게 이제 가까운 사람들, 친구가 될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가족이 될 수도 있는데 희한하게 나는 말을 막 쏟아냈는데 상대방은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불구하고 저도 이제 가끔 들어줄 때 많거든요. 너무 고맙다는 거예요. 정말 감사합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은 우리가 이제 간혹 가다가 많은 말을 쏟아내는 것보다도 그렇게 들어주는 것 자체만으로도 여러 말을 한 것보다 훨씬 더 효과가 그죠? 사람을 감동시킬 수 있다는 걸 깨닫게 되는 그런 순간들이 있더라고요. 자, 아무튼 길다면 길고 짧다면 짧은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하고요. 네, 오늘 아침 행복하게 기분 좋게 하루를 여셨으면 말이 씹히네요. 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해요.